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쓸까요? 네, 일단 그럼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날씨도 좋은 날 놀러 가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화 오늘도 평화로 연출한 백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오늘도 평화로운에서 영준을 연기한 손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작품이고요. 이곳 오극장에서는 이제 2달 전에 오극장 4주년 영화제 때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두 분을 모시고 GV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개봉하고 정식 GV까지 함께하게 돼서 정말 무척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제가 먼저 궁금했던 점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 나서 그리고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부천에서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2달 전에 이제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신 분도 지금 몇몇 눈에 띄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한 질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2년 전에 실제로 이제 제 전작품인 시발롬 인류의 시작을 끝내고 살짝 이제 공백기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영화가 보통 기획부터 제작, 완성, 상영까지 다 마치는데 한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끌어왔던 게 이제 끝나니까 뭔가 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다가 이 슬럼프를 좀 극복해 봐야겠다 해서 맥북을 사려고 했습니다. 맥북을 사서 사과 그림이 들어가 있는 좋은 노트북을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서 펼쳐놓고 옆에 커피를 놓고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 알아보다가 이제 중고로 좀 사야겠다 하고 중고 거래를 이제 시도하다가 너무 싼 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싼 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입금을 했다가 홀라당 다 털어먹고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막 경찰서도 가봤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150만 원을 주고 시나리오를 샀다고 생각하자. 정신 승리죠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감동 실어가지고 감독 실어가지고 슬픈 이야기인데 듣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웃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적인 아픔을 이제 일대기 형태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개봉의 형태로 이제 일본에신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달 전이랑 다르게 영화가 정식 개봉을 했잖아요. 정식 개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백승희 감독님이 지금까지 총 3편의 장편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데뷔작이었던 이제 수토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경쟁작이었던 영화가 이제 명량이었고 역대 관객 1위 1,761만 명 플러스 5,430명 이었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이제 시발놈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영화 제목이 시발놈이거든요. 시발점이 된 인간의 이야기예요. 최초의 인류의 이야기. 최초의 인류를 다루는 영화인데 아무튼 이 시발놈이 이제 개봉을 했을 때 경쟁했던 영화는 이제 부산행 1,156만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영화인 오늘도 평화로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경쟁 작품은 이제 다들 아시듯이 이제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말 엔드게임이네요, 감독님. 게임 끝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런 작품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리고 또 독립영화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봐주시기도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힘들다 보니까 사실 뭐 10,000명 단위는 고사하고 이제 요즘에는 1,000명, 2,000명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명량이 같이 개봉해준 덕분에 그러니까 스코어가 좀 안 나오더라도 명량하고 같이 개봉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량 같은 거 없었는데 너무 그런데도 스코어가 안 들면 뭔가 그냥 우리께 진짜 안 된 것 같은데 그 명량 같은 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좀 엔드게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엔드게임 개봉 첫날 예매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저도 다 해놨습니다. 참 그래도 그런 거대한 괴물 같은 영화와 맞서서 이렇게 평론이 없이 꿋꿋하게 이 상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도 참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영화 개봉하면은 마치 그 타노스가 그런 것처럼 뭐 오늘로 평으로 상영관이 반이 날아간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뭐 아직 상영도 안 했는데 다 날라갔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기비가 있어서 또 대구 5극장에 지금 이렇게 극장 전체에 지금 한 반 이상이 차 있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대구 5극장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기억을 계속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대구. 저희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팬인데 뭐 대구한테는 저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저번에 3대0인 거 졌는데 조현우 화이팅. 조현우. 대구 그 새로 지은 그 구장도 너무 가보고 싶고 네. 너무 부러운. 네, 대구 FC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파이팅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배우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굉장히 좀 그 재밌는 마케팅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막 오늘도 이제 보시면 이제 보시고 계시지만 막 벽돌 같은 거 이제 이 안에 이제 선물을 넣어서 이제 굿즈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그 영화의 이제 홍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데요? 네. 뭔가 홍보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뭔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배급사 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혹시 어디 계시? 지금 주차. 예. 오,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케팅 여쭤봐가지고 처음 받는 분. 저 같이 감독님이랑 영화 개봉한 중에 진짜 처음 받는 질문이고 전에도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님이랑 같이 집을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적응 안 되네요. 지금. 아니 저도 좀 예. 최대한 언제 풀고 언제 웃어야 될지 감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번에 마케팅 할 때 제일 신박했던 건 아무래도 저거죠. 중고나라를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처음 찍을 때 영화 보실 때도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네, 그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 촬영할 때도 실제로 그 중고나라라는 이름이 영화에서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돌려서 얘기를 하죠. 뭐 중고거래에서는 나라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는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고나라라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당시에는 저희는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영화고 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협약이 되고 얘기가 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식으로 개봉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찌됐건 간에 그 중고나라를 이용하다가 사기당한 내용 같은 게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할까봐 그 부분에서 좀 저희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어요. 조심스럽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예 어느 날 배급사분들이 뭐 대박을 하나 건졌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고나라에서 저희가 방문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 중고나라가 원래 카페잖아요. 네이버 카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 운영자가 있고 뭐 그냥 몇 운영진분들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강남 서초구에 엄청 큰 빌딩에
예, 그 빌딩이 다 거기 건 아니고요. 그 한 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대받아서 빌딩 들어가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회사도 엄청 크고 엄청 세 보여요. 중고도 아니고 회사가. 그리고 들어가니까 직원도 한 80명 정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직원 모자라서 더 뽑고 있다고 그때 그랬었죠. 더 뽑고 있었고 저희 가니까 뭐 마케팅 뭐 쪽 팀장분들이랑 막 오시더니 막 저희 엄청 반겨주시고 들어가니까 입구에 벽돌 전시돼 있고 그래서 벽돌을 왜 전시해놨냐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출근하면서 매일 보고 각성을 한대요. 그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뭐 각성을 한대요. 그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뭐 그게 뻥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돼 있고 또 저희 가니까 뭐 중고나라 입국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여권도 저희한테 만들어서 주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중 국적자 됐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저희들끼리 회의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그 중고나라 카페를 처음 만드신 그 창업하신 분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중고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 뭔가 마블로 치면은 그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스탠리. 예, 그분을 마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뭔가 딱 나타나시더니 본인들은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게 참 좋다. 그러면서 같이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같이 마케팅을 진행한 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죠. 네. 이 박스도 중고나라에서 제공해 네. 주신 겁니다. 네, 실제로 중고나라에서 뭐 물건 보내줄 때 이거에 담아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중고폰은 중고나라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박스는 오늘 지베이 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들께 준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뭐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계좌는 이제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안에 뭐또 안에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애플 노트북. 애플 노트북이 예, 실제로 들어있어요. 애플 노트북이랑 뭐 마이크로 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끝나셨나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저 혼자 근데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는 관객분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께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굳이 뭐 영화에 관련된 게 아니라도 좀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작부터 사실 팬이었는데 그 시발론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가셔서 촬영을 하는 거 같아요. 네. 중국에 가셔서 촬영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도로명과 같은 거를 쓰고 있어서 놀랐는데 그분께 일단 중국에 가셔서 촬영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점 그런 것들 네. 있으시면 실제로 이제 전작을 인류의 시작에 대한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좀 뭔가 대자연의 로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네팔에서 이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또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네팔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네팔에서 찍었는데 뭐 한국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도 그러면 좀 로케이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중국 옌첸성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그 관광지예요. 한인 관광타운이라서 한국 분들이 많이 놀러 가세요 저기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관련된 간판이라든가 뭐 도로명 주소나 이런 거 되게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 가서 찍었는데도 한국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아 저거 차이나타운에서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에서 촬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중국 현지 중국 분들을 캐스팅하는 게 좀 약간 되게 어려웠어요. 통역도 없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중국 배우 세 분을 구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쓰시는 언어가 중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있더라고요. 저분 국중에 나온 이제 탕수육이라는 캐릭터 저분이
그 쓰시는 중국어가 되게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약간 한쪽의 피가 좀 많이 섞여 있으셔가지고 힘들게 캐스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까지 가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다들 차이나타운으로 오해하셔서 그게 좀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잘 자, 어디서부터 놓친 건지 모르겠었는데 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찍으셨네요. 네. 네, 혹시 또 네,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네. 그 영화 보니까 영화 일단 잘 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뭐 코미디에 대한 애정, 특히 주성치 영화에 대한 그거를 계속 뭐 장면마다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영화 패러디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를 그 주인공도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뭐 이루고 싶고 약간 목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감독님이 뭐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루고 싶은 게 어떠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여기 약간 좀 영화에서 녹아난 것 같은데 감독님이 어떤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극 중에 나오는 영준이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캐릭터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뭔가 이 꿈을 좀 이뤄가고 싶어하는.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이제 두 가지의 큰 동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화를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감독이라고 하면 막 좀 환상을 갖고 막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고 하고 있는데 뭐 주변 감독님들 보면 여자친구분 다 있고 근데 아직 좀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렸을 때 이제 극장에 가서 스크린을 볼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정말 소름 돋았던 영화가 이제 타이타닉이었는데 그 큰 배가 이렇게 막 나오고 너무 그 리얼한 어떤 그 표현 그리고 이거를 과연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하나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간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는데 뭔가 그 캔버스 안에서의 그게 되게 좀 너무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나도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주변 분들과 같이 이제 영화를 막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 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미술과 다른 점은 혼자 하는 개인 작업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되면 좀 설레는 일도 별로 없고 뭔가 뭘 해도 신나지 않고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좀 메말라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영화를 하면 너무 좋은 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영화를 찍으면서도 재밌고 또 그 영화를 같이 보면 또 재밌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영화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뒤에 남자. 보면 전투씬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이제 딱 찍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작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원래는 이 영화 말고 우주 영화를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최초의 인류를 다룬 대서사시였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이제 우주로 나가서 광활한 이야기를 좀 펼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두 번째 영화의 쿠키 영상으로 우주 배경도 나오고 우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딱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사기를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만든 영화, 홧김에 만든 영화였어요. 예정이 없던 영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당연히 없었고 제작 계획도 없었는데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통장은 오히려 잔고는 마이너스 1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기까지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작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기다리고 또 하는 사이에 제 스스로의 이 감정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저예산도 아니고 그냥 무예산 영화 한번 찍어보자. 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찍어내보자 하고서 마음 먹고 딱 2줄짜리 시놉시스, 뭐 시놉시스라고 하기도 좀 짧네요. 그러니까 딱 2줄짜리 그냥 설정. 영화 감독을 꿈꾸던 영준이 노트북 사기를 당해서 범인을 잡으러 중국까지 간다. 딱 그 2줄짜리 설정만 가지고 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딱 이거 지금 2줄 있는 상태인데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다. 누구도 상관없으니까 영화를 같이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배우든 아니면 촬영이든 편집이든 뭐 음악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그리고 능력 따지지 않겠다. 왜냐면 우리가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와서 자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은 와서 많이 해주면 좋고 나는 딱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반나절만 와서 해줘도 좋고 그냥 아니면 나는 그냥 재미로 한번 영화 어떻게 찍는지 보고 싶다고 재미로 놀러 오셔도 된다 라고 딱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한 5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너무 대규모의 스텝 배우진이 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이 아니고 이제 미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구를 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전원 다 뽑았어요. 그냥 전원 다 뽑고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이제 전원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신 분들마다 이제 계속 자 이 2줄 안에 근데 대부분 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기술 스텝은 한 명도 없었고 다 연기만 이제 배우만 50명이 생긴 거죠. 그 중에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또 계속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그냥 연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막 7명, 5명 뭐 계속 이제 미팅을 한 거예요. 단체로. 자, 이 2줄 안에 어떤 역할로 들어가시면 좋을까요? 계속 같이 역할을 만들었죠. 역할을 만들고 본인이 의상까지 직접 알아서 입고 오기. 왜냐면 뭐 서로 윈윈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저는 제작비가 없는 상태에서 뭐 윈윈. 그래서 역할을 만들다 나중에는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오신 분들은 뭐 저는 제가 악당을 해보고 싶은데 악당 오케이. 자 보스 대표. 뭐 어떤 이제 배우분은 여자 악당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케이 임청아 역할 만들고 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데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5년 전 뭐 사기당한 거지도 한 명 넣고 뭐 막 만들다 보니까 한 3, 4일 넘어가니까 도저히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부터는 그냥 다 옥상으로 몰아넣었죠. 다 옥상으로 다 전원 더 올라가서 1대 다수였던 이제 몹신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이분들도 나름 연기 욕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냥 그 조직원 중에 한 명 하기 좀 아까운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설정이 다 한 명씩 나와서 싸웠었어요. 한 명 나와서 싸우고 이기면 그 다음 사람 나와서 그래서 원래 한 40분 정도가 편집이 된 건데 영화가 그래서 사실 복장도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원래 캐릭터가 다 있고 이름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를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긴 거죠. 네.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으로 싸우는 건 이제 다 편집을 하고 전체적으로 싸우는 것만 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이 여러 명에서 싸우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 나오는 그 귀신 얘기 좀. 예, 그분이 되게 억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에서만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귀신, 처녀 귀신 복장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극 중에서 다 1대 다수 싸우는 장면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운이 없었던 분이 원래 분량이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왜 분량이 많았냐면 원래는 한 명씩 나와서 싸울 때 뒤에 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복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책 들고 있는. 그분 캐릭터가 이제 만신사제라는 캐릭터인데 그 신부 수업을 받던 사제인데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갈등을 겪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원래 신부는 신부인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귀신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다 안 되니까 귀신을 소환해요. 그때 나오는 귀신이에요, 저분이. 그때 나오는 귀신인데 영준이가 그분 이제 그 귀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막 귀신한테 맞고 하다가 그래서 뭐 많이 삭제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챙겨가잖아요. 그 챙겨가는 무기 중에 뭐 타카랑 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말고도 더 챙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탕수육 형님이 먹던 고량주를 같이 챙겨갑니다. 그래서 저 고량주가 사실 쓸데없는데 왜 챙겨갈까 했는데 나중에 그 귀신을 영혼을 달래줘, 제사를 지내줘 이렇게 그 고량주. 그래서 그 귀신이 한을 풀고 하늘로 이제 승천해요. 그래서 사실 옥상에서 사라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씬이 없어지고 옥상에서 싸우는 것만 남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 결국에는 정말 귀신이 된 거죠. 영화에서 한을 못 풀고 지금 엔딩 장면에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안타까운. 저분 대구 분이에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대구 오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아직도 한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나올 명분이 뭐 없어지니까 출연할 수 그래서 없는 일부러 엔딩 장면에 좀 길게 놓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은 걸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님의 삭발 투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삭발이 아니라 이제 한 30% 삭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그 머리를 이제 미시고 그 모발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는지 일단 생각보다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궁금했어요. 밀고 머리 정상 궤도로 들어오는데 시간 얼마 걸렸냐? 얼마 걸렸죠? 제가 한 3개월? 네. 제가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라. 근데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민채로 살면서 가운데만 이렇게 서서히 자랄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고요. 한 번 싹 다 삭발을 했고요. 예. 네. 되게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내심 바라는 거예요. 내심 그대로 살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뭐 저도 막 뭐 생활하는 동안 영화 끝나면 여기다가 막 제가 영양제 같은 거 뿌리고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삭발을 했어요. 이 영화 촬영할 때 어쨌든 제가 머리 긴 정상적인 머리로 나오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처음이랑 끝에 제가 교도소에서 나올 때도 머리 긴 채로 있는데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일단은 머리가 정상적일 때 찍을 수 있는 씬들을 다 찍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걸 미는 거부터 해서 민 씬들만 다 뒤에 몰아서 찍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끝날 때쯤에 제가 그랬거든요. 나 촬영 끝나는 날 삭발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도 있는데 오디오 감독님이 이제 저 떼씬한 그 옥상 거기서 촬영 끝나고 저 머리 밀어주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삭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발한 게 그냥 조금 자랄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대배우신다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네. 감독판으로 그 편집된 것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연출 면에서 와닿았던 부분이 그 영준이 복수를 결심하게 될 때에 네. 그 불을 껐다 켜는 장면과 네. 네. 그 중으로 넘어가는 네. 테이크 씬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비비탄들이 떨어지는 네. 그런 씬들이 좀 인상 깊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생각했던 장면들이 아니고 쓰시면서 생각했던 장면인지 아니면 어떤 영감을 받은 영화나 네. 그 어떤 이제 큰 이야기의 줄기가 나오면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은 그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아니면 촬영 중간 중간에도 계속 이제 혼자 막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좋을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뭐 씻을 때나 아니면 이제 뭐 볼일을 볼 때나 이렇게 혼자 있는 우주와 제가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의 주로 영감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하고 아니면은 또 의외로 나오는 장면들은 위기를 극복으로 바꿔야 될 때, 오히려 현장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발현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작품을 구상 중인데, 다음 작품도 지금 한 2-3줄 정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장면들,
아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장면들을 지금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죠. 뭐 할 때도 계속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 운행과 장애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의 어떤 위기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기는 뭐 매 순간 다 위기였는데요. 그 이제 비비탄 촬영 때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카메라를 대여를 했었어요. 큰맘 먹고 고속 촬영 카메라를 대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현장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스텝이나 뭐 PD 뭐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저와 그냥 배우들 그냥 딱 이제 그냥 막 계속 소통하면서 찍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누가 이제 좀 딱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텝이 없이 찍다 보니 그 비싼 카메라를 빌려와 놓고 다음날 찍으려고 보니까 그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카메라는 정말 그냥 그 돈과 시간만 버리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계시던 이제 분 한 분이 그냥 이제 막 스틸을 자기가 재밌게 막 재미로 찍어주고 계셨는데 그 안에 고속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에도 다 달려서 나오죠. 갤럭시 뭐 9 이런 거 보면은 다 고속 촬영 기능 나오는데 그때는 또 저거 찍을 때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비싸게 사온 막 이거는 못 쓰고 그분이 갖고 있던 정말 휴대용 똑딱이 안에 있던 걸로 저 고속 촬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화면이 되게 좀 투박하고 거친데 근데 나름대로 의외로 또 그 장면하고 뭔가 분위기가 잘 거친 느낌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비비탄 같은 경우도 찍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갖고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줍는데 한 2시간 정도 날 어두워졌는데 계속 그거만 줍고 있었죠. 2시간 동안 또 찍으셨잖아요. 엔딩 크레딧.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또 관객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다 같이 줍는 모습.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번 GVA에서 또 이번에도 보게 됐는데 배우님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일반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설정이잖아요. 머리 중앙을 날려버린다는 게. 그래서 그 설정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감독님한테 딱 들었을 네.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네. 요번에 약간 이게 코미디 영화잖아요. 또 이제 코미디 영화 말고 다른 장르는 좀 어떤 거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가운데 머리 미는 설정 들었을 때는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죠.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취해 있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엄청 취중에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있었고 되게 웃고 있었던 기억만 나요. 네. 재밌겠다. 뭐. 그 기억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막 촬영 진행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기억이고 그리고 이 장르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감독님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희 영화를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찍는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거 완전 스릴러, 액션 스릴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다음에 한번 진짜로 진짜 코미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앞에 우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이 시간을 즐겨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물 좀 드시고. 친절하시네요. 그러면 뭘 여쭤보는 거 아직 생각나지. 아직 생각. 그러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차기작 계속 얘기 나왔는데 좀 뭐랄까 차기작 힌트라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또 생각한 게 이거 300만 원 사기잖아요. 이거 말고 또 그냥 감독님 좀 많이 팬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소식도 좀 더 많이 알고 해서 더 큰 일도 있으셨잖아요. 네, 금전적으로. 저요? 네. 뭐 그거를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 소재로 여기저기 그런 나오지 않을까. 최초 공개인가요? 아니, 사실 아니 그 예상을 해봤어요. 예상을 혹시 뭐 아니면 제가 다른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네, 고맙습니다. 사실 갑자기 코밍하고 네, 원래 좀 비트코인 사실 제가 부끄러워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근데 또 이상하게 얘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원래는 사실 제가 이 노트북 사기 사건 150만 원 전에 그 앞에 아기자기한 사건들이 좀 더 많아요. 뭐 홍삼 사기 사건도 있었고 홍삼 사기 사건 15만 원치 당했을 때는 아 내가 이런 걸 다 당해보네 좋은 경험했다 내가 앞으로 사기 당할 일은 없겠다 했다가 몇 년 뒤에 10배 정확히 10배가 150만 원 사기 150만 원 요거 사기 당했을 때 아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거 당할 일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또 거기 또 훨씬 많은 금액을 저는 현재 투자 중이고요. 손실률이 좀 많이 클 뿐이고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차기작을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전작품인 시발롬 일개 시작 같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보다 사기당하고 우발적으로 만든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떡하지? 네, 저도 제일 좋아요. 네, 뭐 내가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꾸 사기나 당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뭐 사기 당할 일 없나?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사실 좀 나오긴 했었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영화를 찍어보니까. 근데 아직 비트코인을 찍기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회복이 좀 안 돼 있고요. 차기작은 원래 예정대로 지금 우주 영화를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의 영화를 찍을 계획이고 원래는 사실 우주 영화를 원래 찍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원래 찍으려고 했던 걸 예전에 시발롬 찍을 때 이미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좀 레퍼런스로 삼고 싶어가지고 인터스텔라 개봉했을 때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감독이 뺏겼다.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떡하지 하고서 지금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남이 찍기 전에 지금 빨리 제가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 거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고요. 벌써부터 웃기네요. 막 덩치가 커지는 막 그런 괴물도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멋진 철갑 수트를 입는 영웅들 막 나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겠죠. 뭔가 마지막에 딱 인류의 밤을 막 사라지게 하는 어떤 그런 스케일 큰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작권 관련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말고. 네, 네. 혹시 그럼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거 아까 벽돌 보셨죠, 여러분? 네.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네. 막 안에 많이 들어있는. 아무튼 네, 여기 잘 보인 곳은 앞두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누구시죠? 네. 네. 배우님하고 아니 다른 배우분들 어떻게 캐스팅됐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주연 배우분은 좀 특별하게 캐스팅됐을 것 같은데 저는 배우분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감독님 너무 말씀 잘하셔서 배우분한테 기회가 안 들어가요. 배우님 어떻게 캐스팅됐고 그리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스팅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혹시 이번에 백승기 감독님 영화는 처음 보신 건가요? 이 영화로? 아니면 다른 영화 다 보셨나요? 처음 보셨나요? 백승기 감독님이 장편 영화를 이제 3편을 찍으셨는데 그 첫 번째 게 수토구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가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시발로 인류의 시작이라는 영화였고, 그리고 세 번째 영화가 지금 이제 오늘도 평화로 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3편에 제가 다 주연으로 나옵니다. 감독님이 작업하신 그 3편의 영화에 제가 다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작들도 그렇고 제가 캐스팅된 거는 아무리 어떻게 잘 미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약간 학연 지연으로 된 거라서 네. 원래 알던 사이예요, 감독님하고.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 찍었던 그 수토구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원래는 그때 제가 하던 일을 잠깐 쉬고 있었어서 그 영화 이제 스텝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일손 도와드리려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촬영 현장에. 그래서 제가 잡일 같은 거 다 도맡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촬영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주인공이 돼 있고, 근데 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개봉까지 가게 되고 영화제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작품도 또 같이 하게 되고 세 번째 작품도 뭐 그렇게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저를 뭐 캐스팅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거겠죠. 뭐 돈이 없어서 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캐스팅이 돼서 이번 세 번째 영화까지 같이 촬영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그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진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고, 그리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뭐가 되고 싶다 좀 그런 거에 그렇게 좀 구애받거나 갇혀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예, 뭐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작품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예, 그거 말고는 뭐 별 다른 생각해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나는 어떤 배우가 되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뭔가 저를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열심히 할 때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혹시 뭐 다음 차기작 찍으실 때 저랑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또 이제 제작비가 모자라면 저랑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건 없다라는 말이 뭔가 좀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에 정말 한순간 한순간 충실하고 있다, 좀 이런 의미로. 예,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저 이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예, 이건 제가 실제로도 배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좀 그냥 사는 방식이기도 한데, 뭐 해야겠다, 뭐 어떤 뭐가 돼야겠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막 계속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라. 네, 그리고 배우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정해놓고 가면 그 어찌됐건 간에 정해놓은 내 자신하고 저를 또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그런 부분들이 더 스스로한테 어떤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괜한 신경을 쓰이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저로서 계속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실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3편의 영화를 찍는 동안 다양한 인물로 제가 또 집중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네요. 저도 정말 이 순간의 진행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그럼 두 분 다 해도 괜찮아요. 네, 저 되게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감독님 입은 티가 재질도 되게 좋고 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 이 옷이요? 네. 이게 백승기 티셔츠인데요. 직접 제작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직접 제작하면 창피하죠. 아니 근데 진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뭐 오늘도 평화로운 뭐 이런 거를 사실 제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걸어갖고 아픔과 슬픔을 검색해 보시면 그분이 1인이 운영하는 샵이에요. 개인이 혼자서 딱 일주일에 하나씩만 디자인해서 일주일만 팔아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못 사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설정의 옷을 티셔츠를 판매하시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주성치 티셔츠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짝퉁 장사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뭐 그분도 교묘하게 저작권 다 피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조금씩 변형시켜서 막 짝퉁 장사 하시는 분인데 너무 저랑 감성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옷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하게 된 걸 아시고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고해성사하듯이 예전 영화에 뭐 평점 뭐 2점 줬는데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번 영화는 재밌다 막 그래서 갑자기 제 팬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저와 관련된 옷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사겠냐고 이거를 누가 사겠냐고 막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막 얼굴 화끈해지고 그래서 제가 한 5장 샀고 그리고 이제 누가 샀나 싶었는데 한 40장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 주변 분들이 그래도 몇 장 사주시고 아픔과 슬픔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뭐 사는 거예요? 이 티는 이제 지금은 못 사는데 못 사는 거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 네. 어디서 만드셨어요? 비싸요. 그리고 한 장에 3만 원이나 3만 원이요? 네. 네, 아무튼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분 그 질문 있지 않으셨어요? 전 아, 이제 아무튼 아니 저도 영화 재밌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서 자꾸 웃어서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서 약간 이번에 그 상업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2번이나 시사회 때도 보고 무대 인사도 봤는데 그 이병헌 감독님처럼 이렇게 상업 영화를 코미디 장르로 축하해서 만드시 혹시 데뷔하실 생각 있으신지. 약간 상업 영화 데뷔요? 코미디 장르로 축하해서 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뭐랄까 신조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 만들기에 대한 철학 같은 것을 언제든지 없애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투자만 해주신다면 코미디. 저는 현실에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했던 사람들과 다 끊을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술 약주 한잔 하시면 저랑도 바로 끊는다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른 감독님이 저 찾으시면 저희 감독님이랑 안 찍는다고. 참 초연한 두 분과 함께 집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근데 거의 다 되어가지고 아쉽게도 두 분이 마지막 오늘 소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먼저. 네. 영화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18일 날 그 극장 동시 서비스 그래서 IPTV랑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극장에서의 상영은 뭐 거의 끝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와서 또 살짝 뭔가 좀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제 첫 영화 스토커가 기획부터 상영 마치는 데까지 4년 걸렸고 그리고 시발롬 인류의 시작이 3년 걸렸고 이번 영화는 2년 걸렸어요. 사기 당한 시점부터 개봉까지 2년 걸렸는데
뭔가 또 하나가 이제 딱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좀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뭔가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장면이 이제 또 오랜 시간 또 지나야 다시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대구 이렇게 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영화 봐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마주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또 감사드리고 대구 5극장 같은 이 너무 귀한 공간이죠. 예, 사실 또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영화도 상영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데 이런 또 극장이 계속 있어줘야 저희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극장이 계속 있어주려면 또 이렇게 찾아주신 많은 분들처럼 이런 작은 영화들, 작은 극장들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치지 않고 영화 계속 열심히 만들 테니까 또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5극장 많이 찾아주시면 또 뭐 한 1년 지나서 그러니까 4년, 3년, 2년이니까 좀 줄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목표는 1년 만에 다음 작품을 내서 다시 5극장을 찾았을 때 여기 오셨던 분들 또 다시 얼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 감독 작년에 왔던 감독인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 서로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드리고 열심히 영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끝날 때 사인을 좀 해보고 싶어갖고 오다가 요 매직을 샀습니다. 요거 뜯을 수 있게 뭐 원치 않으시더라도 받고 바로 버리시더라도 이따 저희 강제 사인을 한번 할 테니까요. 나와서 사인 한 번씩 받아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토요일인가요? 네, 토요일. 네, 주말에 날씨 정말 좋아서 사실 극장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햇살도 받고 피어있는 꽃들도 보고 그러기가 훨씬 더 좋은 날인 것 같은데 확실히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니까 여기 확실히 훨씬 더 따뜻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멀티플렉스나 그런 데 걸리는 큰 영화들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빈말이 아니라 뭐 수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하게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그런 마음이 뭐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드는 생각 같은 경우는. 그리고 5극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자주 오긴 자주 왔네요. 그죠? 저번 영화도 계속 틀어주시고 상영해주시고 그래서 자주 찾아왔는데요.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진짜 이런 영화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말로 이런 얘기 하는 건 쉽지만 오늘 여기 찾아주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랑 지금 저희 영화랑 실제로 멀티플렉스 가서 보면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에 완전히 다른 퀄리티의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같은 돈 내고 이런 영화를 보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돈이라는 것도 사실 영화를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오늘 KTX 타고 왔지만 사실 기차가 시설이 진짜 좋고 그러면 너무 좋죠. 편하고 뭐 끝내주고 시설 이렇게 기차 좋은 시설들 볼 때마다 막 화장실에 비대 달려 있고 그러면 막 감탄하고 막 여기서 똥을 싸면 이게 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야 막 그런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열차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행 열차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열차를 타고 어딜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런 어떤 시설들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런 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늘 진짜 다른 방향의 열차를 한번 타신 되게 몇 안 되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참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여행인데 오늘 그래도 나름 남들이 다 가지 않는 재미있는 뭐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되게 작은 소소한 마을 같은데 재미있게 여행하고 한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손해 보는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아마 오호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독립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되고 있는 수많은 독립영화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지 않는 뭔가 시설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각자의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열차들. 오호극장은 그런 멀티플렉스들보다 훨씬 그런 다양한 행선지의 기차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자주 찾아와 주시고 자주 다른 곳으로 그런 재미있는 여행도 가주시고 하셔야 그래야 요 오호극장이라는 전철역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야 또 여러분들도 또 쉬러 다양한 곳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저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영화들 다양성 영화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 오늘 이 영화를 5번째 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를 5번이나 보게 됐는데 자,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볼 때는 그냥 마냥 웃기고 재밌는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웃기고 재밌지만 근데 이제 영화를 거듭 보면 볼수록 뭔가 이 영화는 그 마냥 웃긴 영화라기보다는 정말 그 이 땅에서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뜨거운 응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정말 막 어렵고 막막하고 좀 힘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저희와 가까이 있고 친숙하고 또 무엇보다 재밌는 존재잖아요. 좀 그런 이런 게 결국 그 백승희 감독님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 갖게 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이 본인이만큼 이제 또 그 열정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감명을 항상 볼 때마다 받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두 분이 어떤 영화를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드시더라도 저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두 분이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면서 정말 그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관객분들도 또 좀 오늘 괜찮은 시간을 보냈다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 또 절찬리 상영 중이니까 뭐 한번 더 보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집에 가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해시태그에서 오늘도 평화로운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정말 뜨거운 열정 보여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